오늘의 메인 이슈를 맛보는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님 초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허은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 이 인사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그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죠. 이 사고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대표님께서는 또 승무원 네. 출신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남다른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승무원 출신인데 지난 97년도에 대한항공 801편이 추락했던 괌에서 추락했었을 때가 떠오르면서 사실은 어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저희 동기도 이제 같은 기수로 들어왔던 동기도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우리 당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창당했을 때 자원봉사하면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얼굴을 뵀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군복무를 막 마쳤던 22세 청년인데 그분의 부모님이 모두 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최고위에서 우리 그 항공사고 대응 상황실을 만들고 그 후에 광주에 내려가서 우리 가족 같은 유족을 뵙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이 사고 원인이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 또 공항 당국이 그 화재에 대비한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 등 이런 사고 원인 규명이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권만큼 그러한 기본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좀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그 부분 진행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서 비행기 타는 것이 그 어려운 분들도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찾는 것도 좋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득실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국민의 슬픔을 먼저 보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을 하면서 국민 눈살 찌푸리지 않게 정쟁은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어저께 그 시당위원장 그 호남의 시당위원장과 그 전라남도에 있는 도당위원장께서 현장에 직접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족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유족들과 함께 그분들을 도와주는 대처를 좀 해주셨거든요.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면서 곁에서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걸 했는데 그 또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브리핑을 받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물건을 나르든 그분들을 좀 안아줄 수 있는 특히 이제 희생자들을 그러니까 여튼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지금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해결했던 것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부탁을 드린 게 저희 당의 양양자 전 원내대표께서 그 광주의 그 트라우마 센터 관련된 그 입법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광주 가서 거기를 방문했었었는데 이번에 유족분들이 이제 사고가 수습이 되고 나면 그 후에는 이분들을 그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안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장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작은 당이기 때문에 또 여당과 또 야당과 좀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 품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좀 찾아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큰 트라우마가 지금 생존한 2명의 그 아마 승무원들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분뿐만 아닌 유족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강기정 시장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당국하고 현장에서 이제 처리하시는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치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족분들의 진짜 아픔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트라우마 센터에 가면 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광주의 5.18로 인해서 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트라우마를 느끼시는 분들만 가셔서 치료를 받고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네. 긍정적으로 그 유족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문하셔서 네.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음. 때문에 어찌됐든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그런 뭐 힐링도 책임지는 그게 선진 네.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 수습 컨트롤 타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상태잖아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1인 3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힘에 부추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경제 쪽 전문가이신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저희 최연수 시당위원장의 네. 이야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 유족들은 우선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러한 소식도 좀 늦게 되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까 예. 막 우왕좌왕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빠르게 우선 뭐 내려가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유족들 위주로 예. 유족들의 마음과 그분들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좀 집중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여하튼 혼자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계속 드립니다. 진짜 이 참사 이전에 정쟁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초당적인 진짜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그럼요. 같이 이 예. 참사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거의 180여 명이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네. 이거는 정치인들이 모두 다 손을 잡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 아까 권한대행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토요일 또 광화문 일대에서 어떻게 보면 탄핵 찬반 집회가 또 각각 열렸잖아요. 상당한 인원이 모였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릴레이 탄핵에 대해서 이래서는 이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릴레이 탄핵이라는 말 자체 희귀한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 뭐 개혁신당은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정당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법적으로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무위원 는 물론이고 지금 검사까지 탄핵을 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이은 탄핵에 대해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한대행의 일이 좀 몰리고 네. 좀 어려워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금 지킬 수 있겠느냐. 이제 경제가 아닌 안전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당 생각에서 한덕수 또 좀 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꾸 현재 재판관 임명을 네. 좀 뒤로 미루면서 국민 피로감을 좀 가속화시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당의 그 의원들이 예. 그 한덕수 탄핵에 찬성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는 한쪽이라도 좀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국민께 피로감을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어떠한 그런 탄핵 남발, 말씀하셨던 릴레이 탄핵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이 추후에 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전에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참사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정쟁에 사용하는 그런 일부 정치인들의 그런 말 때문에 상처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자제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탄핵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시지만 지금 이제는 그 탄핵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어제 페북에 처음에 썼을 때는 네. 사망자 수가 적었었는데 뭐 여하튼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행보, 네, 저희가 또 잠깐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고 현장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고 수습에 정부의 만전에 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댓글에서는 예산 그 예비비 전부 삭감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탄핵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금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빈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제가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강력하게 네, 민주당을 비판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한 예비비까지 삭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냐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치권에 와서 느끼는 점은 말로는 멋있는 말을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말하고 국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그냥 숨겨놓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비비 삭감 때문에 정말로 트라우마가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장에 대한 네. 문제가 있느냐 무안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우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가 좀 우리 프로그램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여의도 대통령으로 이미 알려진 분이시긴 합니다만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한을 좀 챙겨주셔야 된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뛰는 것은 이제 좀 잠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 자체가 좀 너무나 좀 빠르게 대선 네. 준비를 뭐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태 양당이 이미 좀 실질적인 대연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문제가 있다면 막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 예. 삭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로 뭐 어떻게든 싸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진짜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던 그 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좀 건가요? 난감한 겁니다. 아,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주 큰 문제죠. 예. 돈이 없으면 이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아니면 이제 시에서 돈을 네. 끌어다 쓰고 뭐 이래야 되는 그걸 할까요? 그래서 예. 이제 초당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그렇군요. 상황은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빨리 답을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그리고 네. 거대 야당에서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상황도 잠깐 여쭤보면요. 오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최종으로 추인을 받고요.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취임 즉시 이제 인선안을 마련해서 내일이죠. 이제 확정 발표하고 해가 바뀌는 대로 비대위를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비대위원 인선 어떻게 보면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 일단은 비대위원장에게 한 목소리를 실어주고 네, 그 뒤에 이제 안정, 쇄신 이렇게 꿰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다소 큰 것 같거든요. 이 비대위원 인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말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인데 사람의 변화가 없이 시스템의 변화가 없이 그냥 예전에 친윤들이 모여서 비대위를 꾸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아실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변하지 않던 그분들이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해서 이제부터는 진짜 국민만을 위해 가겠다. 그리고 쓴소리 하겠다. 네. 그게 정말 될까? 믿어주리고 싶지만 믿어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과감한 뭔가 인선을 하셔야 될 텐데 인선하면 뭐합니까 위원들? 아, 위원장이 그냥 끌고 가면 끝이고 음. 친윤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끝 아닙니까? 그래도 도- 그 위원들에게는 어떤 뭔가 힘이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게? 발언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대위의 위원들이 최고위원들처럼 어떤 의결권이 있는 아, 것인가? 네. 네,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음. 같고요. 크게 목소리 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국민의힘이 늘 잘하는 거 다른 목소리 내지 마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저희 당이 서로 목소리 내던 사람들이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할 비대위라면 안 하는 게 낫고 목소리만 내다 말 텐데 아마 버티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비대위도. 생각이. 예. 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설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닐까 뭐 이런 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위원들이라도 좀 새로운 인물이나 뭔가를 하면 좋은데 그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아, 예. 예, 그 전에 비대위나 이럴 때 뭐 김재섭 네. 지금 현 의원도 있었고 했었지만 목소리 좀 내다 말았지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한편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요. 네네. 이게 지난주에 그 이준석 의원이 나왔었거든요.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문제는 좀 당내에서 좀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다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우리 당은 좀 다른 당과 다르게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이제 보여서 빠르게 해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개혁신당 당내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만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던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던 분들이 함께 모이신 곳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정치하는 스타일은 우선은 당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전에 내부에서 좀 최대한 소통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내부의 소통도 7만여 명이 넘는 우리 당원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으면 좋겠지만 네. 우선은 지도부 체제에서 소통해서 그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는 어떤 해결안들을 네. 가지고 만나 뵙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사무처라던가 당원들께서 요구한 어떤 입장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고는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저는 지금 그 답을 하는 순간 예. 일이 더 꼬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선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정말로 쇄신을 할 수 있는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재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한번 끝까지 네.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당이 욕 먹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선은 좀 생각하고 네. 있고 지금 큰 방향은 이제는 섰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무한의 사태에 있어서 좀 예. 목소리를 지금은 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당을 지키는 보루로서 끝까지 반대자에 대한 설득 진행하려고 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선이라는 단어를 사실 네. 꺼내면 안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밑으로는 저희가 왜냐하면 제 목표가 원래 예. 27년도에 수권정당 되는 네. 거여서 거기에 맞게 체계를 좀 만들어가던 찰나였는데 네. 아이고 참 갑자기 계엄령 입건으로 네. 좀 대선이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저는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 네. 마음이 있어서요. 여튼 다음 네. 달 초에는 당내 문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네. 빨리 오늘 됐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알겠습니다.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내 문제를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 좀 예. 애매해가지고. 사실 예. 대표님 나오셨을 때 그래도 한 말씀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또 많이들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만큼 많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당의 그런 큰 당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 말고 조금 더 잘 이렇게 그렇죠. 예. 뭔가 갈등이 잘 봉합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네.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감사합니다. 또 있거든요. 기존의 네. 정치인들처럼 바르게 막 싸우면서 정쟁하지 않고 한번 제 네.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요. 예. 그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쇄신의 아이콘이 돼야 된다. 네. 정치개혁의 아이콘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